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층 업 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전지연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따로 있는데요. 그 이미지라는 것은 자기의 생김새나 옷차림 또는 말투, 그리고 지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사실상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구직자는 여러 가지 배경도 충족돼야 하겠지만 이제 면접관들은 구직자 자체 이미지를 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오늘은 화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말하는. 화술 네. 정말 중요하죠. 달인들한테. 달인 부족합니다. 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은 뭐 달인이시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얼추 뵀는데 참 말씀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이쁜 분이 말씀도 잘하세요. 이럴 수가. 겉모습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화술도 정말 취업에서 실패를 만나게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화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두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화술을 논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면접에서 똑같은 답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말투나 표현력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원자가 채용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지원자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성품이나 성격, 인간의 된대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해 줄 수 있는 잘 말하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제 그 면접관들은 대부분 이제 이 박사님 같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눈에 보면 저놈이 될 놈이다. 그렇죠.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간 밑이 보이지. 그렇죠.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쫙 들어와도 쟤다 이렇게 딱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시켜도.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또 입 열면 또 깨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화술이 우리 선혜 씨 중대 화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화술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화술은 이제 곧 대화이거든요. 두 사람 이상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화라는 것은 듣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아주 잘 듣는, 잘 듣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들으면서 맞장구, 맞장구 잘 쳐주기,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본다든가 호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밉죠. 적절하게 이제 뭐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기존 되게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말은 한마디 하고 듣는 건 두 마디 하고 두 번 듣고 그다음에 맞장구 3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대화를 잘 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남이 말 더 많이 자기가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들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방송계에서도 뭐 리액션 얘기 많이 나오죠.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 듣기의 중요성 그만큼 중요하다. 화술 못지않게 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장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맞장구는 들으면서 그러셨군요. 아니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용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화제에서 벗어난 대화로 대화를 끊는 초점을 흐리는 분들도 있고요. 남의 다리 벅벅. 남의 다리 벅벅. 그리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듣지 않다가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말 했는데 그걸 다시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질문을 다시 한다든가. 그래서 진정한 맞장구 는 마음속부터 깊이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진심 어린 격려를 던지는 독려해주는 그런 것이 맞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청해야 돼. 경청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고. 맞습니다. 소위 그 맥을 끊는다고 하죠. 너 맥 끊는 학원 다녔니? 뭐 이런 맥 끊는 그렇죠. 말하곤 하는데 한마디 하면 좀 썰렁해지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있죠. 사오정 같은 사람이 그렇죠. 잘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였군요. 그렇다면 또 어떤 화술 방법이 있을까요?
화술. 상대방 눈 쳐다보는 거 좋죠. 그렇죠. 초점을 맞추는 아이 컨택트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눈을 마주치는 거를 상당히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똑바로 쳐다봐. 이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제 어르신 하고 말을 할 때는 이 아이 컨택트를 잘 못하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 컨택트는 대화의 기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잘 치며 열심히 잘 듣는 자세. 이게 화술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저 참고로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요. 그 남의 시선을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남의 이렇게 시선을 아이 컨택을 안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봐요. 그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뭐 아주 작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화술에서 출발하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말은 많은데 또 중구난방으로 떠든 사람들도 가끔 있죠. 논리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오늘 더욱더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장 주부들이 면접 시에 있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간혹가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혹은 저는 아기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면접관들께서는 들었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일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예요. 또 박사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대화를 해봐도 정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박사님만의 화술, 화법이 있을까요? 화법, 화술은 잘 자꾸만 개발된다고 봐요. 이거는 연습에 의한 거고 첫 번째는 많은 분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고 좋은 구절이 나오면 속으로 따라하는 습관 가질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 앞에 서서 이제 대중 강의 많이 할 때 사람들을 많이 좀 즐겁게 해주는 편인데 유머 책을 한 20권 정도 외웠었어요.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천성이 자기를 도와주면 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10 중에 9은 일단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A4 용지 한 장이나 2장 정도를 또박또박 자꾸만 읽는 연습 같은 거를 주부님들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면접관을 하거나 뭐 고객을 상대할 때도 자신 있는 얘기가 가슴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의 노하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PD가 기회다 대고 주부들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말 배우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말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좀 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사 토론이 됐든 또는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시 보기 같은 걸로도 보면서 저 얘기는 참 좋다. 그랬을 때 나도 저런 걸 다른 자리에서 한번 써야겠다. 이런 걸 논리정연하게 자꾸만 사고하는 이런 훨씬 좋은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 그럼요. 도움 되겠죠? 잠깐 피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피하는 자꾸, 아유, 이거 제가 다니면서 계속 얘기할게요. 강연 때마다. 그러면은, 정 기자께 이제 좀 정의를 좀 해보면,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신문이나 잡지, 웹사이트나 책 등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기울이면서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면접 보는 그 회사의 고용주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봤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네. 또한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시사에 관련된 얘기를 거론해주거나 혹은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 관련된 산업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거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정 기자님 오늘 화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간관계 못지않게 취업에 있어서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화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부터 이제 호감 가는 말하기, 그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기, 그리고 직장 내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좋은가.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화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거 재밌겠는데. 네. 도움 많이 되겠어요. 이 시간 보시면 이제 다들 웬만하신 분들 말씀도 엄청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영건 박사님, 전지현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사실 말하는 직업만큼 또 피곤한 직업도 없는데, 네. 근데 정말 말은 다른 사람한테 비수에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기도 합니다. 잘 해야 되죠. 오늘도 중요한 거 배워봤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도전 이제 마칠 시간 됐죠? 네, 오늘 여러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자신감이 업되는 그런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이 내일은 아줌마도 알아야 할 경제 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으로 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말 본방사수 하셔야겠죠? 저희 하루도 빠뜨릴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돈 버는 방법 정말 중요하겠잖아요. 내일 꼭 뵙길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